방금 배송이 왔고 굉장히 감각적인 포장이 왔네요. 포장지도 보라색으로 좀 귀여운 포장이다. 포장지하고 일단 여기에 책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희한하게 강원도 원주에서 배달이 와가지고 원주시로 놀러 오라고 합니다. 후용공연예술센터. 너무 멀고요. 원주 안 가본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희한하게 무슨 이제 이거 문화책 센터 같은 거를 하나 줬는데 뭐 플랜트 시터 인테리어에 가장 담는 이런 잡지도 하나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열어봐야겠죠. 열어볼게요.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은 센스 있게 뜯어줘야 되는데 약간 정성스럽게 뜯어보겠습니다. 살짝. 그리고 대망의 핑크색이 나오겠죠? 좀 잘못 뜯긴 했는데 대망의 핑크색 책이 나오겠네요. 여기에 또 깔끔하게 저의 이름까지 메모. 굉장히 근데 13,000원이고 배송료는 따로 받았는데 3,000원, 총 16,000원이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조금 예쁘긴 해요. 일단은 읽어봐야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작습니다. 또 큰 사이즈는 아니네요. 우선 책의 전반적인 느낌은 한 별 5개 중에 3개 정도 됩니다. 그냥 무난하고 그나마 요즘 챗 GPT AI가 쓰는 구구절절 쓰는 글보다는 훨씬 더 나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약간 자신의 느낌을 뭐 멋지지 않게 쓴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애정 결핍을 확실히 느꼈는데 이제 사실은 리시안 그러니까 21기 현숙이 말하고자 하는 게 맨 마지막에 드러나 있어요. 그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제 현숙이 맨 처음 등장할 때부터 사랑과 애정 결핍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거의 처음 말했는데 역시나 이 글에서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게 마지막 에필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은 뭐 전반적인 시고요. 여기 보면은 사랑의 재정이라는 에필로그가 있는데 보시면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가장 친한 친구 Y에게도 물었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주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또 보시면은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의 정의를 계속해서 찾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고해성사가 나오는데 나는 어릴 적부터 감성이 여리고 예민한 편이었다. 아주 밝고 행복이 가득한 아이였지만 행복을 느끼고 폭이 큰 만큼 슬픔을 느끼는 폭 또한 컸고 때문에 눈물을 짓는 날도 많았다. 근데 희한하게 나는 솔로 21기에서 눈물을 절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숙이 예전부터 이렇게 약간 애정을 결핍된 것을 스스로 정답을 내리기 위해 고민하다가 이 책을 쓴 거고 보시면은 상처받기 쉽고 근본적인 내면의 무의식에 어머니와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 역시 로쇼가 말한 게 맞았습니다. 보시면은 어머니의 직선적인 말들이 무심함으로 다가왔고 보면은 성향 차이라고 부르며 어린 시절에는 그저 속상했다. 어머니도 어머니가 처음이니 아마 나처럼 많이 아팠겠지.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새 쌓여버린 서운한 감정의 조각들을 마음속에 깊은 화해를 하게 되는데 작년 여름날의 일이니까 생각보다 어린 시절에 자신의 서운함을 엄마와 해결하는데 28살까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처음에 21기 현숙 딱 처음 등장하자마자 말했습니다. 21기 현숙이 내면의 어두운 면이 보인다고. 결국에는 퇴근길에 통화해서 어머니와 작게 다투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다투었을 확률이 높아요. 관계를 정리하고 주말 만남을 가지기로 했고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보다 감정의 골이 깊었는지 굉장히 이 어머니에 대해서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흔히들 말해서 이제 딸들의 경우에 엄마와 특별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와 딸이 경쟁하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어요. 특히나 이제 서울 여자로 대변되는 사람들 중에 왜냐하면 엄마도 왕년에 좀 잘 나갔고 딸도 엄마를 뛰어넘어서 잘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 이러한 긴장 관계가 생기는데 이제 대부분 고등학교 때 이러한 갈등들이 입시를 거치면서 많이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현숙이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28 나이 때까지 부모님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뭐 현숙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어머니와 딸로 만난 지 28년인데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른다. 감정에 솔직했던 순간이었다. 그 다음에 수평적인 시선으로 서로를 그대를 존중하고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서로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책의 제목이 우리가 봄이라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인데 이거는 아마 부모님, 특히나 현숙의 어머님한테 자기가 스스로 내린 결론을 쓴 책이라고 봐요. 중간에 모든 이러한 시적 문구들은 사실은 이성간의 애인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가 어린 시절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결론 내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 이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황당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이거 실제로 분명히 이 책의 내용은 중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문이 아니라 아마 서문이나 에필로그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맞았습니다. 에필로그에 현숙이 자신의 심리를 정확히 썼고 아마 지금 현숙이 말하고 싶은 것도 결국에는 자기가 예전에 내리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결핍감을 자기 스스로 정의 내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1기 현숙이 계속해서 방송 내내 보여줬었던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은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지만 자기가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애정 결핍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숙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보여줬었던 자기가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았고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했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20살 마지막까지 굉장히 방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거예요. 이제 생각보다 현숙이 가장 스펙이 좋습니다. 여자 출연자들 중에서 가장 스펙이 좋고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서울 여자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나름대로 상품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남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렇게 안티들을 양산해낸 것도 자기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겪었던 갈등을 고등학교 때 해결하지 못하고 뒤로 끌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 부모님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일단은 모임에서 받은 걸로 보여요. 모임에서 그러한 자신의 내면의 깊은 결핍감의 웅덩이를 채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근데 사실은 현숙의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현숙은 생각보다 이러한 고민을 되게 오랫동안 끌고 나온 걸로 보여요. 안타까운 면도 있고 우리가 현숙을 좀 이해해줘야 되는 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현숙이 지금 계속해서 보이는 행동들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고 자랐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도 자신의 내면의 결핍감을 이성으로 누르다 보니까 그러한 어두운 그림자가 생긴 거다. 현숙이 어쨌든 자기가 똑똑한 자기가 스마트한 자신의 두뇌 에너지를 계속해서 이 결핍감을 채우는 데 사용한 거죠. 미래로 나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과거에 굉장히 얽매여 있는 그러한 심리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이제 현숙의 내면의 상태가 완전히 완벽하지는 않다. 근데 그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필로그 하나 더 있는데 에필로그 1은 부모님에 대해서 자기가 어렸을 적에 애정 결핍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결론 내린 거고 에필로그 2는 제2에게인데 이별의 상실감을 말해 놓은 겁니다. 한창 고민과 걱정이 많은 당신의 나날에 나까지 고민이 되고 싶지 않아 헤어짐을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현숙이 최근에 굉장히 이별을 크게 경험한 것 같아요. 그대를 만나 행복했고 사랑의 의문과 의심만 가득하던 내가 사랑을 확신하던 순간들 그대를 만나 행복했습니다. 그대를 만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함께하지 못하는 날에도 당신을 사랑하고 응원할게요. 부디 행복하세요. 근데 대부분 여자가 이런 말을 쓴 경우에는 차인 경우거든요. 근데 아마 자기가 차였다는 거를 약간 인지 부조화로 자기가 보내줬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현숙이 최근에 받았던 가장 큰 멘탈 데미지가 아닐까. 시간이 흘러 아주 추운 겨울날 그때도 당신을 생각한다면 편지할게요. 그때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는 헤어지지 말아요. 영원히 함께해요. 편지할게요. 근데 굉장히 지금 그리워하는 걸로 보여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근데 이게 아마 지금 현숙이 최근에 가장 상향원에 적합했던 인물과 헤어지고 난 뒤에 이 상처를 많이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봄이라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부모님과 이 제이가 이 현숙의 상실감을 이루는 큰 두 축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진짜로 마지막에는 김광진의 편지 노래 가사를 써놨는데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현숙이 이 책만 봐도 이 책이 5월달, 4월달에 편집이 됐는데 이 상실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거고 굉장히 좀 슬픔이 현재 가득한 상태이다. 아마 촬영을 4월달, 5월달에 했으니까 1, 2월달에 썼겠죠. 아마 이거 나는 솔로 촬영하기 직전에 쓴 다음에 출판이 된 것 같은데 13,000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현숙의 내면에 굉장히 어두운 면이 많다. 그러니까 현숙이 아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게 다시 한번 밝혀지고 책 내용은 생각보다 자신의 에세이적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던 편지와 시적인 문구들은 그냥 뭐 우리는 사랑이었을까, 우리는 사랑이었을까.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한 결핍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